아파트면서 집하게 사시려면 최소한 월 소득이 는 돼야 월 평균 소득의 5개월치에서 6개월치 이상 차를 타면 안 돼요. 자꾸 내 부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 최소한 돈 번 지 5년이면 1억은 있어야 된다. 비행기 탈 때 가장 연료를 많이 소모하는 구간이 어딘지 아십니까? 끌 때. 그렇죠. 올라가야만 저항 없이 비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1억 모을 때까지는 변동성 있는 걸 하지 마라.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돈을 안 쓰고 모으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일부러 머리도 안 자르시는 건가요? 반대로 공격을 하네. 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여기는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그 관상 믿어요? 관상? 난 좀 볼 줄 아는데 잘 먹는 상이야. 이씨. 믿는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부자상 같이 내 눈에 보이는데. 저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어요. 야, 니네 집 잘 살게 생겼다. 근데 아직은 내가 더 돈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럴 거예요. 아마 월 억씩 번다는. 요즘에 월 억씩 번다는 소리가. 소리야 또. 네. 오늘 오실 분은 네. 오늘은 짠테크, 내일은 플렉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같은 거 치나요? 네. 이 머니 트레이너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근육을 불려주는 사람들을 헬스 트레이너라고 트레이너. 해요. 이제 돈을 불려주는 사람을 머니 트레이너로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뭐 좀 전에 부자 이야기 하셨는데 뭐 우리 김현우 소장님 같은 경우는 내가 딱 봤을 때는 부잣집 도련님 같아. 돈이 없는데. 전민기 관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생긴 얼굴이에요. 얼추 근데 이미지가 비슷하세요. 둘이. 그런가? 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나. 굉장히 잘생긴 얼굴입니다. 안 믿는 표정인데 굉장히 잘생긴 얼굴. 뭐 좀 구체적인 건 없군요. 또 굳이 얘기하자면은 됐어요. 생각해내지 말고 지금 뭐 하시는 분인지 봤지. 작가이자 경제 칼럼니스트. 그러니까. 그리고 대표작이 보니까 KBS 국민영수증. 네. 여기 이제 대표 패널. 어허. 유튜브 운영의 강연까지. 안 하시는 게 뭐예요? 안 하시는 걸 골라내는 게. 근데 요즘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말이 사실 좋은 말 같지만 뭐 똑바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머니 트레이너, 경제 칼럼니스트, 작가 이런 걸로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커피 줄여라, 여행 줄여라. 잔소리 컨셉이네. 쓰는 거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쓰는 거 쓰지 말라. 예, 뭐 그런 내용도 좀 있죠. 사실 이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책임감 없는 사람이거든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냐 이걸 많이 보는데 맞아요. 소비를 과거에는 욜로라 그랬잖아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이제 주로 플렉스 뭐 이런 것들이 한때의 어떤 유행일 수는 있는데 계속 그게 반복이 된다는 거는 자기 미래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 고금리 시대 또 우리가 비자발적으로 지금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재밌게 너무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는 왜냐면 우리가 짠테크를 한다는 게 좀 비자발적으로 전 국민이 좀 다 해야 되는 분위기가 됐으니까 이왕 하는 거 그냥 괴롭게 하지 말고 좀 재밌고 미래를 좀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동원해서 만든 거예요. 요새 그러다 보니까 뭐 무지출 챌린지. 뭐 제가 얘기한 건 아닌데 요즘 뭐 그런 바람이 좀 불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소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면 사실은 소비는 아무리 해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야, 그거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외식을 하면 행복할 줄 알고 외식을 하고 또 뭐 여행을 가면 행복할 줄 알고 갔다 오고 그다음에 뭐 비싼 물건을 사면 행복할까 해보고 캠핑에다 돈을 쓰면 행복한가 또 써봤는데 아무리 해도 그거 아마 영원히 못 찾으실 겁니다. 저 그거 다 해봤어요. 다 해봤지만 행복이 없어. 반대로 정말 여러분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돈을 안 쓰고 모으잖아요.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머리도 안 자르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갑자기. 나는 칭찬으로 돌려주는데 반대로 공격을 하네. 제가 어디서 이제 섭외 요청이 왔는데 오늘 전화를 가능 일정 몇 개만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4날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4날짜가 다 안 돼. 그러니까 나도 얘기하면서 되게 바쁜 척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일부러 거절하시는 거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죠. 근데 9월은 하여튼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10월부터는 솔직히 좀 슬로우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약간 머리 손질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게 농담까지 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진짜로. 진짜로 그럼. 근데 딱 관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더 과소비할 것 같아요? 과소비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약간 요쪽이. 정확하다. 네,
오. 저는 삶은 되게 성실하게 사는데 지출이 너무 불성실해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돈을 모으면은 행복하냐? 솔직히 많은 분들이 잘 안 해봤는데 네. 이게 돈을 안 쓴다라는 것이 너무 옹색하다, 좀 궁상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목표를 갖고 돈을 모으면서 안 쓰는 경우는 굉장히 사실은 자존감이 높아지거든요. 뿌듯하죠. 네, 애덤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는 소비를 통한 행복을 얻는 것보다는 부의 연속성에 더 행복을 느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저도 사실은 굉장히 짠돌이 재테크를 해서 집 사고 뭐 이렇게 했던 스타일인데 사실 내가 안 쓰면서 느끼는 행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기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안 쓰게 되면 내 통장에 잔고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통장에 잔고가 올라가는 거를 뿌듯하게 바라보는 그 기쁨. 근데 내가 왜 돈을 쓰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해지느냐?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아지느냐? 자꾸 내 부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 맞아. 그래서 뭐 우리가 정말 필요한 돈을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작정 안 쓰자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여러분들이 과거를 돌아봤을 때 정말 쓸 필요 없는 돈들을 솔직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래서 그래요. 예를 들면 가장 큰 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당근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당근 온도가 막 99도에 육박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당근마켓. 네, 당근마켓. 그게 왜 그렇게 온도가 올라갔느냐? 여러분들이 비싼 물건을 새 거로 사서 싸게 팔아서 그래요. 그게 어떻게 하면 온도가 어떻게 하면 온도가 거래 올라가냐? 많이 하고 거래 많이 하고 잘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너무 언니 훌륭해요, 감사해요, 좋아요 막 눌러주면 내 온도가 올라가는데 나의 랩테이션이 올라간다는 뜻은 다른 사람들한테 선의를 베풀어요. 선의 베푼다는 게 뭡니까? 싸게 파는 사람. 싸게 파는 거거든. 싸게 판다는 게 뭐야? 쓸데없는 거 샀다는 거지. 맞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법들을 네네. 코너를 통해서 한번 짚어볼 텐데. 코너.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2030 이소시계. 이소시계. 근데 2030이 이소시계를 알까? 아나바다는 알겠는데 아나바다. 이소시계. 이거 뭐냐면은 네네. 2030 소비를 시원하게 개발해 드립니다. 이소시계. 훌륭하네. 이를 쑤셔주는 이소시계처럼.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딱정벌레? 딱정벌레. 제가 딱정벌레?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네. 많은 분들이 상당히 이런 걸 원해요. 나는 그러면 얼마나 소비해야 돼요? 얼마나 저축해야 돼요? 막 이런 거를 자꾸 애매하게 생각하니까 딱 정해드리는 벌이에 걸맞는 소비 레벨.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유명한 짤이 그 자동차 소득에 따른 자동차 못하라라는 짤이 있는데 그게 제일 많이 유통되는 짤. 그거를 만드신 네, 장본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자기 소득의 3단계 위의 차를 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단계 위의 차 타는 거는 뭐 익스큐즈가 되죠. 뭐 네네.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이게 2단계도 아니고 3단계 위의 차를 탄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맞거든요. 제가 지금 아마 이 기준을 말씀드리면 내가 진짜 3단계 차를 타는구나 라는 느낌을 아마 가지시게 될 텐데 자기 월 평균 소득에 5개월치에서 6개월치 이상 차를 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월급이 300이다. 그러면 네네네. 얼마죠? 5개월치면 1,500이에요. 이거는 그 신차 기준인가요? 신차 아마 출고가 기준? 신차든 뭐 중고차든 중고차든 내가 차량 차량 가액이 1,500 정도 뭐 조금 더 봐준다면 2,000까지는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차량 유지비라는 게 차량 가액의 1% 정도가 월 유지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소득의 5% 이내의 교통비를 쓰려면 네네. 자기 소득의 5개월치 이상의 차를 타면 안 그렇게 된다. 계산해서. 곱하기 5해서. 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G바겐 타시려면 벤츠 G바겐 타시려면 네. 최소한 월 소득이 1,500, 2,000은 돼야 그럼 주먹이 타도 되네요. 탈 수 있네. 겸손하네 BMW.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G바겐 바겐 세일할 때 사세요. 이거 재밌다. 그럼 BMW 5 시리즈 정도 타려면 지금 얼마 뭐 벌어요? 본인의 아니야, 내 차 아니야. 좋더라고.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질문 한번 가봐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2030이라면 가장 먼저 추천하는 재테크 이런 게 있나요? 2030이다 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힘들 때도 어떤 주식을 사야 되나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현금 갖고 있는 것도 투자거든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투자를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뭘 해야 되느냐 당연히 목돈을 모아야 됩니다. 되게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 딱 보면 일단 지금 얼마 갖고 있느냐 자산이 얼마냐 물어보면 한 5천만 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도 없는데 뭘 해야 되느냐, 뭐 주식을 뭘 사야 되냐, 뭐 어디를 투자해야 되냐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단순하게 최소한 돈 번 지 5년이면 1억은 있어야 된다. 이 1억의 시드머니가 말이죠. 네네. 여러분들의 전세 자금에 들어가 있는 1억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슈팅할 수 있는 돈 1억을 현금으로? 네, 현금으로. 그러면 자 이게 왜 1억이냐? 비행기 탈 때 인천공항에서 LA까지 비행 한 10,000km 정도 해야 되는데 네. 이 10,000km 비행하는 중에 가장 연료를 많이 소모하는 구간이 어딘지 아십니까? 뜰 때. 그렇죠. 이륙할 때가 가장 많이 소모합니다. 왜냐하면
딱 10kg 올라가는데 막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빡시죠. 네. 그러나 10kg를 딱 올라가야만 그때부터 공기에 저항 없이 비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 초년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일단 1억 모을 때까지는 변동성 있는 걸 하지 마라. 그러니까 1억을 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 자본소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네. 1억 모으기 전부터 막 코인하고 주식하고 물론 주식 코인을 해서 남들보다 빨리 그 10kg 상공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1억을 모으려고. 예, 1억을 모은. 근데 문제는 1억을 모아야 된다라는 이 사실이 그냥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는 내가 이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은 저축을 통해서 목돈을 알차게 모을 생각을 해라. 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테크 아직 스타트 라인에 쓰지도 않은 거예요. 네. 그럴듯하다. 아껴서 저축해라. 그럼 한 달에 월급의 몇 프로 저축해야 됩니까? 몇 퍼센트 저축해야 되냐? 네.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뭐 방송에서도 받고 네. 유튜브에서도 많이 받는데 이걸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상황이 다 다른데 내가 여기서 몇 퍼센트 이래버리면 이게 사실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일률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면 근데 되는구나.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 월급이 뭐 거의 대부분 뭐 250, 300 뭐 그 언저리니까 네. 사회 초년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한다 그러면 60%. 독립했다 그러면 50%는 해야 된다. 그래도 60%면 되게 널널하게 잡아주시네요. 아, 그게 널널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얹혀 사는데 뭐. 그러니까 김현우 소장님이 지금 요즘 우리 세대들. 젊은 분들을 잘 모르네. 예, 사실 기본적으로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들죠. 젊은 분들을 만날 일이 없어서. 아, 그렇구나. 50에서 60. 네, 50에서 60% 얘기하면 이 정도 얘기하면 어떤 경우 화냅니다. 오. 화내고 막 나 때리려고 막 그래요. 근데 요즘 젊은 제가, 분들 그래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이제 가이드를 꼭 드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억을 모으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뭐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전 지난번에 매일매일 5만 원씩 느는 3개월짜리를 한번 해봤어요. 뭐 26주 적금이니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거 다 좋죠. 예. 생각보다 힘들더라고. 근데 재밌더라고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요즘 디지털 뱅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네. 고객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마케팅으로 이제 뭐 26주 적금이라든가 1년 너무 길다. 한 3개월, 6개월만 해보자. 그리고 하루에 1,000원씩 저축하는 거, 10,000원씩 저축하는 거. 굉장히 저는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내가 저축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마침 진짜. 그래 나도 저축하고 있어 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저축이라는 건 내가 탈 돈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1년 후에 1,000만 원 탄다, 2,000만 원 탄다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저축은 내는 돈에 집중을 하잖아요. 예. 맞아. 그럼 내는 돈에 집중한다는 건 뭐냐면 하루에 뭐 1,000원, 2,000원 저축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 물론 낫죠. 근데 문제는 돈이 부서져요. 26주에 받는 그 적금 금액이 얼마겠습니까? 1, 200? 저는 그래도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5만 원씩 5만 했더니 원이요? 한 400 얼마 나오더라고요. 아, 400 얼마. 여러분이 꼭 3개월.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내는 돈이 딱 떨어지는 저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20만 원. 이건 뭐야? 내가 기억하기 좋지. 근데 탈 때는 얼마 타냐면 뭐 364만 5천 뭐 이런 거 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돈을 타지 말고 딱 1,000만 원, 500만 원 이걸 타라. 그러면 내가 내는 돈이 어떻게 돼요? 41만 3,520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맞아요. 내는 돈은 그렇지만 난 늘 무슨 생각을 한다? 이걸 내면서 500이라는 목돈을 탄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저축을 해야 됩니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져라. 예, 핏빛처럼 선명한 목표를 가져라. 아니 이렇게 말씀 잘하고 방송 잘하고 네. 내용이 실한데 나 왜 이분을 오늘 처음 알았지? 이거는 돌려각이라고 그래요. 요새 전문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왜 이제야 모신 거예요? 너무 그럴듯하다 진짜. 설득이 너무 된다. 네. 자, 그러면 반대로 네. 2030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나 정말 딱 보시기에 야, 이거는 진짜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될 거. 네. 글쎄요, 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 금융 상품은 필요 없는 건 없습니다. 네. 다만 그것이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젊은이들한테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안 맞는 거. 월급이 300인데 네. 연금을 한 50만 원 들고 있다. 연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월급 250인데 종신보험 50만 원 들고 있다. 그래 맞아. 아, 그건 속아서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아니요, 그분은 그걸 나름대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한 거예요. 뭐 투자도 되고 또 뭐 나중에 뭐 보장도 되면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종신보험이라는 거는 저축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한마디로 말해서 냉장고, 에어컨이 필요한 사람한테 냉장고를 파는 거예요.
냉장고 문 열어놓으면 좀 시원하잖아. 그래서 안에 맞아. 더우면 머리통 그러니까 종신보험도 뭐 오래 하면 그래도 조금 돈 쌓이니까 뭐 에어컨만큼은 아니지만 냉장고도 문 열어놓으면 좀 시원하지 않겠냐. 뭐 약간 이런 컨셉이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피해야 되는 거는 뭐 상품은 피해야 된다라기보다는 항상 적정성이 유지돼야 되는 거죠. 청약이 뭐 우리가 보통 2만 원에서 50만 원 낼 수 있다고 50만 원 안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보통 뭐 10만 원 정도 네. 내잖아요. 딱 집 될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과한 보험료나 너무 과한 연금이나 너무 과한 장기 저축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미래 한 치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데 이제는 뭐 금리형뿐만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장기로 저축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앞으로 지금 6개월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 달도 모르죠. 네, 다음 달도 모르죠. 사실 내일도 몰라. 지금 무슨 일이 생길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불확실하거든요. 네. 오직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게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 하나만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은 돈 모으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피해야 될 상품들은 너무 과한 장기 상품이나 보험 그런 것들은 이런 피해라. 것들은 좀 피해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예전에 한번 돈 모으잖아요. 뭐 1,000만 원을 딱 모아서 받는 날 너무 기쁜 날. 눈물이 나죠. 기쁜 나머지 뭘 했어요 그걸로? 500을 갖다가 네. 뭘 사버리는 거야. 와. 최악이지 이것이. 근데 그렇게 고생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요. 쓴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을 텐데. 그러게요. 아니 근데 요즘에 그런 친구들 많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차를 사기 위해서 적금을 3년짜리를 든다든지. 그렇지. 소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한 친구를 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명품을 사는데 명품 사려고 1년 적금 들어서 명품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전못 거의 봤어요. 없어요. 그냥 일단 질러.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든 뒷감당을 하고. 무이자 할부로. 차를 만약에 3년 정도 적금을 들어서 가입했다. 그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도 그건 괜찮아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저축과 소비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안 쓰면 저축한 거 아니야? 내 통장에 안 쓰고 남아있는 돈이 저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축이라는 거는 모아서 차 사고 모아서 가방 사면은 저축이 아닙니다. 저축이라는 거는 제가 정의를 해드릴게요. 저축이 뭐냐? 미래의 자산으로 가는 돈이 저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모아서 이 돈으로 뭐 전세 자금을 마련한다. 이거 쓰면 없어지지 않는 돈이죠. 네. 근데 뭐 집을 산다, 뭐 노후 준비를 한다, 결혼 자금을 마련한다. 뭐에게 결혼 선물을 준다. 자금은 다 써버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자본소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자친구 선물 주는 것도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뭐 예를 들면 결혼식에 들어가는 어떤 선물의 비용이 들어갔다 뭐 그런 거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게 비용이냐 자산이냐로 회계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미래의 자산으로 가는 것만이 저축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근데 이 개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모아가지고 뭐 이상하게 나가고 그러니까 쓰지 않아야 되네. 어쨌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맞습니다. 모으는 게 저축이에요. 쓰지 않아야 되고 그거를 이제 미래의 자산 가치를 불릴 수 있는 그 자본을 마련해라. 맞습니다. 1번은 이 정도로 딱 하면은 네. 기가 막히네요. 벌써 시간이 1강치고는 최고의 1강이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재밌는 투자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1부 함께 하셨고 2부에서는 이제 좀 더 세분화 시켜야겠죠. 예, 혹시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빨리 눌러가지고 2부 쫓아오셔야 됩니다. 잠시 뵐게요. 네.